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엑셀의 세부적인 함수를 학습하기 전에 함수란 어떤 것이고 또 함수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 사전에 익혀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와 가장 연관이 많은 것은 메뉴에 보시면은 수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함수의 분류별로 내역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의된 이름, 수식 분석, 계산,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역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죠. 자, 국영수 세 과목 시험 성적표에 대해서 평균과 순위 합격 여부를 구해보자. 단 한 과목이라도 과락점수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자, 함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평균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함수를 몰라. 평균 함수가 어떤 건지 몰라요. 자, 분류를 알면은 바로 분류로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분류를 모른다 했을 때는 함수 삽입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부분에서는 모두를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의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내려다 보면 평균은 이렇게 알고 있을겠지만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그래서 에버리지. 자,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이 에버리지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도움말을 클릭을 하시면은 에버리지 관련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 설명이 나오고요. 구문은 어떻게 써야 된다. 또 주의사항은 어떤 거다. 또 예제까지도 볼 수 있는 도움말이 나오니까 이 함수 삽입을 많이 이용을 하면 함수의 학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평균, 에버리지. 자, 에버리지인데 또 사용법을 잘 몰라. 그랬을 때는 함수를 쓰고 이제 인수를 써야 되는데 인수를 갈로를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넘버 2, 넘버 1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어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fx를 다시 누르면은 다시 창이 뜹니다. 그래서 넘버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면은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 특정 한 셀에서 아래로나 또는 옆으로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평균은 사람 이름별로 이기 때문에 지금 요 세 개의 평균이지만 밑에 김남수는 또 요 세 개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복사를 한다고 땡기면은 범위가 F2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동을 하더라도 셀 위치가 같이 변동될 때를 우리가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상대 참조. 그래서 이런 평균 점수는 같이 변동이 돼야 되겠죠. 자, 상태 참조 복사만 해도 되죠. 자, 순위를 구해볼까요? 순위. 순위 함수는 랭크 함수인데, 자,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 갈로까지 치면은 뭐뭐 하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 함수 삽입을 누르면 좀 더 이 부분에 뭘 해라. 또 레퍼런스에서는 뭘 해라. 이런 부분의 설명이 좀 더 나옵니다. 자, 넘버 평균 점수, 레퍼런스는 범위를 얘기하죠. 참조할 범위. 그리고 오다는 제로는 높은 점수가 1등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터. 자, 이 부분도 평균과 같이 복사를 뜬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는지. 자, 뭔가가 나왔는데 이게 잘못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봐야죠.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보세요. 영역이
아까 영역이 이 부분에서 영역까지도 같이 이동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방지하고자 우리는 절대 참조, 위치를 전혀 변화를 안 시키고, 또 혼합 참조에서 한쪽만 변화되고 한쪽은 변화되지 않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에서는 이 위치는 변해야 되겠죠. 개별로 평균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 이 범위, 레퍼런스 참조 범위는 변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 놓고 F4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달러가 앞뒤로 표시가 됩니다. 직접 달러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한 번 더 누르면 혼합 참조, 또 한 번 더 누르면 또 혼합 참조, 한 번 더 누르면 상대 참조, 이렇게 F4 키를 순차적으로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절대 참조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사할때도 안전하겠죠. 보시면은 변동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합격, 불합격은 if문 함수를 써야 되는데요. 자, if 우리가 함수를 한 개만이 아니라 한 셀에서 두 개, 세 개 이상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로 우리가 중첩 두 개 이상 쓰는 걸 중첩 함수라고 하는데, 자, 미니, 최소값 이 세 개 과목 중에 최소값이 60보다 괄호 점수가 여기 있죠. 6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함수는 항상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만 결과가 나옵니다. 자, 됐죠?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복사를 한다면 이제 배웠듯이 아시겠죠? 자, 변경이 안 돼야 게 C4 괄호 기준 점수가 지금 복사하면 움직이겠죠. 그래서 C4를 절대 참조로 만든 다음에 복사를 하면은 변경이 안 되겠죠. 자, 이래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함수는 이렇게 사용하는 법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 우리가 함수와 같이 쓸 때 이름 관리자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C4의 셀을 우리가 C4 셀인데 여기를 이름 관리자의 새로 만들기 해서 여기를 괄학 점수라고 한번 줘보죠. 자, C4 괄학 점수 확인을 누르면 괄학 점수라는 이름이 C4의 값이 지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C4가 괄학 점수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름을 지정할 때 꼭 들어가서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이름을 주면은 바로 이 범위가 이름이 되듯이 여기서 바로 치면 됩니다. 자, C4가 괄학 점수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뭐 C4로 달러 붙여줬지만 이렇게 괄학 점수 그러면 저 위치가 돼서 똑같이 복사를 이제는 뭐 셀 위치가 고정된 절대 주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름을 주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국어, 수학, 영어가 있는데 우리가 평균을 내려면은 이렇게 낼 수 있죠. 국어 평균 에버리지, 자, 국어의 평균입니다.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이름을 줘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름을 줘볼게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 행에 이름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국어, 수학, 영어가 이름이 생겼을 겁니다. 보시면은 국어, 수학, 영어가 이 부분은 국어, 이 부분은 수학, 이 부분은 영어 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에버리지를 쳐보면은 아까는 범위를 지정했지만 이제는 바로 수학 해도 수학에 이렇게 본 범위의 에버리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름을 직접 만들어도 된다고 했죠. 범위를 정하고 이 이름란에 평균 하면은 이 범위가 평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낼 때 이 범위를 어떻게 평균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름 관리자를 사용을 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트에서도 해당되는 이름으로만 쳐도 연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산자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 이런 기호를 많이 씁니다.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 퍼센트. 대부분 아시겠죠? 자, 비교 연산자, if문이나 이럴 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요거 하나. 같지 않다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같지 않다. 요거 잘 익혀주시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식 분석인데요. 함수에서 사용된 수식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참조되는 셀이 어디냐. 자, 참조되는 셀은 없어요. 참조하는 셀은 있죠. 평균에도 참조가 되고 불합격에도 참조가 되고 있죠. 연결선 저거는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참조되는 셀은 어디냐. 국영수의 평균이 참조된다. 자, 순위는 참조되는 셀은 평균이 참조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다 같은 평균이 한목에도 참조됐죠. 그래서 두 번이 참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되는 셀, 참조하는 셀을 보면은 어떤 숫자가 어떤 계산의 범위가 됐고 지정이 됐는지를 눈으로 쉽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수식 표시는 누르면 셀에 수식이 적용되는 부분을 수식으로서 보여주는 부분으로 한목에 모두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류 검사는 지금 오류가 없어서 뜨는데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오류 검사에 들어가서 그 오류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 계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잘 모르겠다.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불합격이 됐지? 잘 모르겠다. 이 수식 계산을 눌러보면 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수식 계산을 누르면 요 I7에 대한 수식이 그대로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누른다. 그러면은 미니 D7, F7까지가 먼저 계산이 됩니다. 미니멈이 55구나. 자, 그 다음에는 괄학점수. 괄학점수가 몇 점이죠? 60이죠. 자, 55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false, 잘못됐네. 자,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합격이 아닌 불합격으로 가라. 참이면 true면 합격, false면 불합격. 그래서 너는 결과가 불합격이야. 해서 한 단계 한 단계별로 수식을 결과를 고찰할 수가 있는 유용한 기능이니까 잘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조사식 창은 각각 셀에 대해서 사용된 수식을 별도로 볼 수 있게끔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식 추가해서 해당되는 셀을 추가하면은 그 셀에 대한 입력된 함수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고 해보세요. 10만 개. 자, 10만 개가 서로 순위, 평균이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적을 하나 바꾸는다 하면은 지금은 데이터가 적어서 그렇지만 금방 변화가 되죠. 하지만 데이터가 10만 개 정도 되면 데이터 하나 바뀌어서 모든 영향을 다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정이 필요한데 하나 수정하고 돌아가고 또 수정하고 돌아가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럴 때 계산 옵션이 들어갑니다. 계산 옵션을 보시면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 자동은 데이터가 하나라도 바뀌면 모든 연관된 데이터가 다 업데이트 됩니다. 자, 수동은 어떻게 될까요? 수동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
보셨죠? 바뀌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수동을 해놨을 때 지금 계산, 시트 계산을 누르면은 지금 거를 자동으로 해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상시에는 항상 자동으로 해두시고 데이터가 진짜 많아서 데이터를 하나 입력해도 시간이 걸린다. 그럴 때는 수동으로 한 다음에 데이터를 변화시키고 다시 자동으로 클릭하시면은 모든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서 입력하는 시간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개개별로 학습하기 전에 함수가 사용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꼭 익히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